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 MWC에서 발표한 LG의 8번째 G 시리즈 G8을 드디어 오늘 손에 넣게 됐습니다. 최근에 LG에서 출시한 Q 시리즈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플래그십 제품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처음 받았으니까 스펙과 함께 기대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직접 사용해본 후기는 이어서 다시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모로칸 블루 컬러를 골랐어요. 이전 모델인 G7도 그렇고 V40 때 보여준 무광까지 LG가 확실히 컬러를 정말 잘 뽑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잘 뽑았네요. 전체적으로 LG 스마트폰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륨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좌측에, 그리고 잠금 버튼이 오른쪽에 있고 후면 지문은 버튼이 아니라 센서만 위치하는 것으로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주요 버튼과 센서의 위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인상적인 점은 일단은 후면에 카툭티가 없어졌어요. 카메라 성능 개선을 위해서 플래그십 제품에 큰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카툭티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되어버렸는데요. G8은 카툭티를 없애기 위해서 높이만 맞춘 것이 아니라 후면 글라스 안쪽으로 카메라 모듈을 위치시켜서 보기에도 좋고 또 손으로 만졌을 때도 굉장히 높은 일체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면 상단에 보면 노치 부분에 전화를 받기 위한 리시버 홀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어서 설명드릴 디스플레이 스피커 기술로 아예 리시버 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손으로 만져질 때도 전면에 리시버 홀이 조금 거슬리기도 하지만 먼지도 껴서 종종 좀 불어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전 후면 모두 강화 유리로 전체를 덮어놔서 높은 일체감을 줍니다. 화면을 켜보면 노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전면 리시버홀을 없애면서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또 그 공간에 토프 센서를 탑재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노치 부분을 까만 배경으로 설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올레드 덕분에 정말 디스플레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서 마치 알림 아이콘이 기기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제 주요 스펙을 소개해 드릴게요. 퀄컴 스냅드래곤 855, 6.1인치 19.5:9의 비율을 갖고 있는 POLED 패널이 사용되었고 6기가 램에 128기가 내장 스토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6인치가 넘는 크기지만 아래 위로 좀 비율이 긴 편이라서 한 손 사용성에도 지장이 없는 편입니다. 스마트폰 한 손으로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쿼티보다 나락글이나 천재인같이 누르기 쉬운 키보드를 설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 설정에서 편한 방식으로 세팅을 해두면 확실히 더 한 손 사용성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12메가 일반각, 16메가 초광각, 그리고 12메가 망원 이렇게 3개의 카메라가 있고 전면에는 8메가 일반각 카메라와 리시버 홀이 없어진 부분에 Z 카메라라고 토프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배터리는 3500mAh, 무게는 167g으로 경쟁사 대비 조금 가벼운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출고가는 89만 7,600원입니다. 스펙을 보면 2019년 플래그십 제품답게 딱히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잘 넣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가격을 80만원대에 맞춘 것도 일정 수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스펙을 보다가 Z카메라? 토프 센서? 뭐지? 막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G8에 기대되는 부분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발표 당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에요. 기존 리시버홀이 있는 자리에 토프 센서를 활용해서 사물의 입체감을 파악할 수 있는 Z 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토프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줄인 말인데요. 말 그대로 레이저를 쏘고 그게 사물에 맞아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토대로 물체의 거리와 입체감을 구현하는 센서입니다. LG전자에서 이 카메라를 Z 카메라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기존 X, Y축의 평면에 Z축을 사용해서 입체감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이밍은 직관적으로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왕 네이밍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후 마케팅 활동에서 토프의 기술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것도 동반이 된다면 이런 컨셉이 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기술적인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게 좀 LG스럽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어디에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손바닥의 혈관 정보를 통한 핸드 아이디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지문에 비해서 중복 가능성이 더 적고 손을 직접 대지 않아도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얼굴의 평면
화면 사진 정보가 아니라 얼굴의 입체적인 윤곽을 인식하는 보안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애플은 작은 점들을 뿌리고 이걸 찍어서 파악하는 방식이고 LG는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기술 원리만 보면 저조도에서 LG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에어모션인데요. 공중의 손을 인식해서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쓸만한지는 좀 꾸준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면의 리시버를 없앨 수 있게 해준 디스플레이 스피커입니다. 올레드 패널을 직접 진동판으로 올려서 소리를 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기는 해요. 소리가 그냥 디스플레이에서 나온다니. 그래서 화면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도 정말로 소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넷플릭스 좀 실컷 보면서 일반적인 스테레오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물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반려동물 사진도 아웃포커싱 효과로 많이 찍게 되는데요. 이제 영상에서도 이 아웃포커싱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앱들로 구현된 사례는 있었는데 G8은 실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구현이 되는 거라서 정확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해요. 사실 제가 무거운 카메라에 렌즈까지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 아웃포커싱 효과를 통해서 입체감을 주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정교하게만 잘 따준다면 기존 스마트폰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퀄리티를 뽑아줄 것 같아서 엄청 기대가 돼요. 빨리 촬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언박싱 하면서 간단하게 제품 소개와 기대되는 기능들 말씀드렸는데요. 스펙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토프 센서를 활용한 Z 카메라로 차별화까지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얼마나 유저한테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지는 이제 직접 써보면서 느껴봐야겠지만 첫인상에서는 대표 라인업답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확실히 느껴져요. 궁금한 점 그리고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는 것들 커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커멘트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